네, 안녕하세요. 전만키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스마트 스토어로 나만의 사업을 해나가고 계신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B2B 음.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조금 재가공해서 오픈마켓에 판매하고 있는 초보셀러 전영도라고 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사업을 대학교를 다니시는데 사업을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전에 신사임당님 유튜브가 엄청나게 붐할 시기가 그때 있었잖아요. 한창이었죠. 그죠? 그 당시에 그때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전화를 해서 이거다. 이게 진짜 답이다. 이거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이커머스 사업에 그때부터 아마 한번 발을 그때 들었던 것 시작하는 같아요. 거. 네. 그때도 대학교를 다니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때는 계속 다니고 있다가 이제 그걸 하자 했을 때 친구들이랑 그 다음 학기에 그때부터 휴학을 1년 동안 좀 하고 진행을 여기 좀 했습니다. 전념을 해보고자. 네네,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요. 어떤 걸 좀 그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라는 개념도 몰랐고 B2B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쇼핑만 할 줄 알았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구매가 많은 게 좋겠다. 그게 돈이 되겠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음식을 팔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음식도 수산도 있고 뭐 농축도 그쵸, 있고 엄청 엄청 많은데 그쪽에서 그냥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아. 처음에 소싱해서 팔아보자 해서 각자 좋아하는 친구 총 반찬들. 3명에서 반찬들을 막 검색해서 어. 상위 상품에 있는 상품들 그것도 광고랑 원래 이제 일반 상품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도 몰랐어요. 어디서 검색을 찾아보시고요? 네이버에서 그냥 쇼핑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아. 지금 뭐 말씀드려도 되는데 계란장을 쳐서 거기서 상품이 한 네 번째, 세 번째, 1, 2, 3 광고 빼고. 그냥 광고 빼고 한 세 번째 있는 걸 클릭했죠. 음. 그래서 그냥 전화했어요. 전화했어요. 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이 팔고 상품을 싶다. 너무 좋아하는데 팔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위탁을 이제 거래처를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전화로만 이제 성사된 게 아니라 그럼 전화를 해서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해서 네. 찾아간 건가요?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상품을 소싱하고 싶다라고 안 했고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사람인데 만나 뵈서 자세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뭐 울진, 구미 이렇게 해서 찾아뵙게 됐어요. 부산에서는 근데 울진, 구미가 이렇게 멀진 않나요? 뭔가? 조금 멀긴 하죠. 기차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일단 결과는 엄청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들께서 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그렇죠. 그 대표님들이 만드신 상품을 팔아준다는데 그게 얼마나 저 같아도 정말 예뻐 보일 것 예뻐 같거든요. 보여서. 네. 그래서 단순히 거래처를 상대하는 느낌보다는 이제 조금 손잡으듯이 그러니까 인생 선배님. 네, 인생 선배님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팔아보라고 하셔서 오히려 그게 더 자극됐던 것 같아요. 저희를 거래처로 생각하지 않네? 저희는 거래처로 갔는데 그러면 저희가 엄청난 판매를 갖고 와서 그만큼 올려가서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해보겠다. 네, 그렇게 해서 성사됐죠. 그거 잘 팔렸나요 그거? 일단은 마케팅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그쵸. 상품이라도 마케팅이 돼야 되는 모르면 건데 못 사죠. 네, 이제 그때는 뭐 광고라는 부분도 몰랐고요. 업로드밖에 할 줄 몰랐고 키워드도 정확하게 몰라서 판매량이 저조했죠. 조조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달 정도에서 한 10개 정도 들어왔던 10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좀 지속하셨어요?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아마 그 첫 상품이 들어오고 나서 그 고객님께서 엄청 그 서비스에 고맙고 그리고 엄청 그런 저희가 서비스를 다 문자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셨으면은 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시면 뭐 다시 연락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객님이 그 다시 답변을 해주신 게 있어요. 문자로. 그 엄청 뭐 제품도 맛있었고 서비스도 고맙다 하셨는데 거기에 너무 감동을 해서 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얼마나 지속하셨나요? 그럼 매출은 계속 올랐나요? 아니면 다 그 정도에서? 매출이 다 그 정도였고요. 매일.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상품 말고 때론 다른 상품을 올려도 매출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따 그 식품 쪽으로 이렇게 계속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제가 친구들을 모으는 상태였거든요. 그쵸, 먼저 연락을 했으니까. 네. 근데 친구들한테 줄 반으로 나눠도 그게 돈이 크게 안 되니까 5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다 파가 됐네요. 네, 이렇게. 파가 돼버렸죠. 그럼 그거는 그러면서 스토어도 그냥 닫으신 건가요? 아니 스토어는 열려 있었어요. 왜냐면 사장님들이랑 직접적으로 뭐 가서 좀 친근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냥 제가 기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탁 판매 개념이니까 스토어는 열려 있지만 사실상 조금 파기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걸로? 그냥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신 건가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하다가 이제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때. 아, 그 경험을 이제 네. 또 맛봤으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뭐 이제 모든 사업에 관련된 뭐 수업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죠. 이제 위탁 판매랑 이 이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랑 이런 거 막 공부하게 됐어요. 그게 몇 년도쯤인가? 그게 이번 연도 초였어요. 21년도? 네, 21년도 초기에부터 이제 3월부터 다시 3월. 조금씩 공부를 하다가 어. 이제 7월부터 다시 저 그 마약 식탁 체외에서 저만의 위탁 판매 스토어를 또 만들게 되었죠. 7월부터 그럼 새로 만든 거예요? 아, 그 스토어 자체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만들어져 있던 건데 그 마약 식탁 할 때 두 개를 같이 돌리자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품을 올린 게 7월 달부터 올라간 거예요. 상품을 가져온 게 그럼 B2B로 가져오신 건가요? 네네, B2B에서 상품을 가지고 와서 조금 가공해서 그렇게 업로드했죠. 그 B2B라는 게 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뭐 도매매 나오는 네, 도매매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뭐 썸네일 그냥 바꾸고 뭐 상세 페이지 내가 다시 뭐 만들고 이런 식이었나요? 네네, 이제 일단 가지고 오면 모두가 그 도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세 이미지랑 대표 다 이미지가 있죠. 전부 다 무료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량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랑 일반 등록하는 사람들도 그걸 똑같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처음엔 찍진 않았고요. 거기서 이제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제 타오바오나 1688에 그 상품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맞아. 그쪽에서 사진 검색을 하시면은 다양한 상품을 많이 팔아요. 맞아. 그쪽에서 그쪽에 있는 뭐 썸네일이라던가 거기 있는 리뷰도 있거든요. 맞아. 그쪽에서도 상품을 퀄리티 있게 찍으신 게 많아요. 그거를 대표 이미지나 이제 상세 페이지에 녹이면은 그치. 이제 조금 차별화 줄 수 있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또 네네. 이제 팔려야 네네, 되는데 그렇죠. 그게 되셨는지. 제품의 그 상품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소비자가 그 상품을 살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가 왜 사는지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조금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는 키워드인데 공급이 좀 덜 있는 키워드를 찾긴 찾았죠. 근데 그 키워드가 요새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죠. 네, 거의 프로그램이 없다고 너무 볼 잘 수가 돼 있는 거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같은 상품이라도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남다른 차별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그쵸. 네. 어떤 식으로 그럼 처음에 주셨어요? 그 뭐 어떤 상품을 파셨겠지만 남들하고 뭐 다 똑같이 판다. 만약에 텀블러를 팔았다면은 텀블러를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은 이제 텀블러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뭐 뚜껑이 열리는 거랑 그리고 마셔지는 모습이랑 그리고 물이 담겼을 때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포토로 놔둬도 되지만 텀블러가 아닌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GIF로 남겨두면 되게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GIF로 남겨줬어요. 근데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잡냐면 내가 소싱하고 싶은 상품군을 파는 스토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거의 베스트 1등, 2등, 3등을 다 들어가 봐요. 가서 제일 낮은 평점을 보고요. 그 소비자들이 평점이 낮아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거를 베스트 3로 줄이는 거예요. 그 상품,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소싱해서 그걸 GIF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 심리에 좀 맞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상품 소싱할 때 좀 이렇게 막 특정되어 있으면 좀 편할 테지만 상품이 네. 상품을 어떻게 좀 소싱하셨는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고르신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이 카테고리를 팔아봐야 되겠다 이런 걸 정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아마 제가 그 마약 식탁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소싱했을 때를 그 방법을 몰랐더라면 그러네. 아마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네. 그걸 해봤기 때문에 맞아.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뭐 이제 판다랭크라는 사이트도 있고 뭐 아이템 스카우트 사이트도 있고 이제 찾아봤죠. 어떤 상품군들이 이제 조금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있는지 먼저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걸은 후에 제가 괜찮다고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소싱해서 진행하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꼭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군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게 딱히 크게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제 수요가 조금 있는 거를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면 될 것 같고요. 좋아하는 상품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잘 파는 사람들도 많아요. 굳이 뭐 수요가 있는 걸 찾아서 하라는 건 이미 조금 다 레드오션 된 상태고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그쪽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소구점으로 갖고 그러면은 이렇게 상품 파시면서 처음부터 잘 나갔나요? 그럼 정말 좋죠. 근데 아니요. 저 그때처럼 처음엔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엄청 좀
다운돼 있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뭐 나름 소구점을 찾은 것 같은데도 잘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제 제품군을 사는 사람이 조금 되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화를 바꿔서 그러니까 모든 책들을 봐도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는 거랑 행동을 해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소비자가 되어봤어요. 이제 그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발이 불편한 사람들을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상품을 팔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발이 불편하게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화장실을 갈 때나 뭐 일반 신발을 바꿀 때나 심지어 밥 먹을 때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걸 알고 나니까 상세 페이지에 그런 좀 더 디테일한 걸 녹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녹이고 나니까 이제 판매량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환율이 조금 더 높아졌죠. 네네, 그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어떤 점이 좀 어려웠던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좀 힘들었던 부분. 네, 그렇게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세 페이지랑 뭐 안에 있는 구성이 너무 좋아도 노출되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광고를 좀 공부하게 된 거죠. 네이버 광고도 있지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이제 럭키투데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니까 이제 상품이 유입이 되고 전환율이 좋게 만들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구성이 좋으니까 그때부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입이 일단 많이 돼야 내가 아무리 잘 꾸며놔도 유입이 없으면 안 팔리니까 일단 먼저 잘 갖춰놓은 다음에 유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은 거네요. 그리고 조금 더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리뷰가 많이 쌓여있는 곳에 보면은 리뷰들 댓글을 안 달아주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맞아요. 저는 저 스토어가 모든 댓글이 다 달라요. 맞아, 그거 좋아요. 네. 진짜 도움돼요. 그분들이 남기신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댓글을 다 달아주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대표님을 만나 뵈러 이렇게 서울까지 저번에 제가 올라왔었죠. 그때 7월 달에 이제 무료로 아마 컨설팅을 했었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저랑 얘기하시면서 잠깐이었잖아요. 진짜 한 2-3시간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그거 들으러 오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얻어 가신 게 있으신지. 일단 많이 혼났고요. 네, 이유는 이제 이러면 그 이유는 네.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을 하고 싶어서 조금 더 쉽게 돈을 벌고 싶어서 왔던 건데,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고 기존에 제가 하는 사업 방향이랑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 올려서 가공해서 파는 능력이 1이라면은 지금 새롭게 배워서 하는 것도 1인데 이게 매출이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그 가치의 차이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뭐 하나의 제안, 미션 같은 걸 하나 주셨는데, 대량 등록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능력 그대로 상품을 소싱하고 나만의 가치를 담아서 판매를 하되 3개월 안에 이제 파워 등급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들고 다시 이렇게 와서 대표님이랑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 3개월 안에 파워를 만드셔가지고 네네, 그렇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저도 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사업을 해 나가시면 3개월 동안 어떤 철학이 생기셨는지,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생기신 건가요? 그러면은 철학이라고 하면은 너무 그런가? 너무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렇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이제 상품을 사람들이 그냥 보지도 않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매자들이. 근데 저는 무조건 상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상품이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야 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큰 이제 주제에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딱 줄여서 얘기하면은 판매자 입장에서 팔면 안 되고요. 소비자가 되어서 판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항상 가지고 물건을 소싱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고객 네네. 입장이 되어봐라 이건데.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더 말씀드리면 요것도 경험담인데, 제가 뭐 플라스틱 통 요만한 거를 이제 포장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어떤 고객님들이 받았을 때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툭툭 던져져가지고 그렇죠. 깨져서 올 때가 그렇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제 물건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판매자 입장에서 포장을 이쁘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막상 받았을 때 깨져 있거나 그게 물품이 흐트러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직접 받아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은 좀 흐트러져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낼 때 그 모습 말고 소비자가 받았을 때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겠다 싶어서 이제 제품을 이제 포장 패키지를 바꿨죠. 안전하게 이제 딱 열었을 때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제 또 리뷰도 좋아지고 매출도 조금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대표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좀
시작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제가 돌아간다면요? 그렇죠. 대표님 경험을 가지고 돌아간다면은. 제가 돌아간다면 지금 마음으로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아무래도 있거든요. 수요가 많죠. 근데 지금 예전에는 이제 옥션이 훨씬 더 컸죠. 붐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옥션이랑 지마켓. 이제 지마켓이랑 11분간 죽지 않았어요. 그럼 엄청 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이버처럼 정보성을 적는 키워드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키워드. 물건을 파는 오픈마켓이잖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구매 전환율도 훨씬 높고요. 저는 이제 그 외의 오픈마켓의 상품들을 좀 많이 진열해두고 판매를 진행해볼 것 같아요. 단순히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네.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네,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시작하는 게 있지만 아니라 해보고 조금 더 그러면은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청드리자면은 네네. 상품을 그럼 이제 팔아야 되니까 상품이 필요할 거고 네네. 그럼 상품은 어떻게 뭐 위탁으로 할 건지 사입으로 할 건지 제가 아직 사입 단계를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사입 단계까지는 안 가봐서 명확하게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원가를 저렴하게 가지고 와서 이제 소비자한테 좀 더 저렴하게 판다거나 다른 서비스를 추가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국내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믿고 쓰는 제품들, 지금으로 따지면 마스크 같은 것도 있죠.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구는 또 그렇게 국내에서 제조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입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이제 부업으로 시작한다 아니면 전업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돈을 쓴다는 거는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입은 추천은 사입으로 하셔서 바로 사입으로 하셔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을 위탁해 보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수요가 있고 그 시즌성도 있잖아요. 맞아요. 겨울이라면 겨울 시즌이 있고 겨울은 봄에 올 시즌 상품들을 조금 소싱해서 올려놓고 팔아본다던가 그렇게 하다가 좀 잘 팔리면 이것도 뭐 정형화된 얘기지만 그렇죠. 그때 돼서 이제 몇 개를 사입해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입장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되게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으시니까 네네.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신다면. 저도 정말 뭐 조언을 드리고 뭐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저도 상품 지재권, 뭐 상품 올릴 때 뭐 규격 뭐 이런 법령적인 건 정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상품을 올리실 때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뭐 어디 전화할 때도 뭐 매출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를 드리고 문제 생기는 건 아닌데. 네, 어떠한 입장에 있다. 근데 상품을 팔아보고 싶다라고 진심을 말씀해 주시면은 충분히 뭐 열에 한 적어도 5 정도는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차별화된 상품을 올리셔서 팔아보시는 게 조금 더 지금 시대에는 조금 차별성 있게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대표님 인터뷰는 여기까지 또 진행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이제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거 뭐 또 똑같은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진짜 내가 경험해보고 또 그 길을 지나가신다면은 결국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게 아마 알게 되시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그 방법에서 조금 개인마다 당연히 다르게 그쵸. 있겠지만 큰 틀은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들도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것보다 뭐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고 이런 건 좋지만 일단 상품을 팔아야 된다면 상품 등록을 먼저 해보고 네. 상품을 소싱해보고 전화라도 한 번 더 해보는 게 나만의 경쟁력을 가져가고 그게 곧 나만의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